그러면 지금 우리 GUI 튜토리얼 해가지고 압축 파일을 올려놨잖아요. 그 친구를 열어서 자, 요 압축 파일 내용을 오늘이랑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구경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지금 튜토리얼이 0번부터 8번까지 9개가 존재하는데 우리 수업은 지금 시간이 대충 45분에 끝낸다 치면 1시간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시점에 여러분이 미적 시간에 가서 자 여러분 이건 국룰이잖아요. 우리 공창컴 시간에 미적 과제하고 미적 시간에 예를 들면 일반 물리 과제라든가 뭐 영어 과제라든가 말과글 과제라든가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잖아요. 그렇죠? 카페 가서 공부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아무튼 간에 그거 감안해서 여러분이 지금 주제 생각할 때 그럭저럭 직접적으로 연관을 지을 수 있을 법한 아 저런 게 가능하다고? 그럼 이런 게임도 만들 수 있겠구나 라고 바로 생각할 수 있을 법한 0번, 1번, 2번 정도까지만 오늘 구경하고 이 뒤에는 이제 자잘한 추가적인 스킬들, 추가적인 기능들을 소개하는 거니까 얘를 금요일 수업 시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열어봅시다. 0번부터 열어보시면 이 친구는 그 다짜고짜 F5 눌러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직접 만들어 본 거 있잖아요. 그 뉴 렉탱글에서 네모 만들고 그 네모를 초속 60픽셀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비슷한 느낌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 내용이 지금 여기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제 모니터에는 지금 그럭저럭 깔끔하게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충 지금 위아래로 600픽셀이니까 기본 세팅이 대충 10초 정도 10초가 지나면 이제 더 이상 화면에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지난 시간에는 그냥 여기 개발 중 느낌표만 떠 있는 상태로 네모를 움직였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과된 시간 해가지고 몇 초 지났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그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을 시작한 지 몇 초가 지났는지를 제목으로서 제목 부분에다가 글자로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글자가 꽤 촘촘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요. 현재 코드는 지금 매 프레임마다 몇 초 지났니 플롯 형식 값을 계산해서 그거를 이제 str 형식 값으로 만들어서 글자들로 만들어서 타이틀로 지금 제목 창에다가 업데이트를 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동작하는 GUI 프로그램이고 그걸 감안해서 코드를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import moon, as 이런 거 적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전에 적어봤었던 그런 코드들이 여기 지금 들어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건 저만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F5 눌러서 창을 한번 열어본 다음에 X 버튼 눌러서 닫고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GUI.window 어쩌고저쩌고 지난 시간에도 적혀 있었던 코드잖아요. 자, 여러분이 원한다면 요 GUI.window 괄호 열고 닫고 할 때 그 괄호 안에다가 내가 내 GUI 프로그램, 내 창은 처음에 제목을 뭘로 해두고 스타트 할 거야. 그 다음에 나는 800 곱하기 600 게임 만들지 않고 좀 더 큰 화면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게임 만들 거야 라든가 그 다음에 나는 6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게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120프레임 아니면 30프레임으로 동작하는 게임 만들 거야 와 같은 것들을 처음에 지정해 두고 스타트를 할 수 있도록 옵션들을 마련해 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게임의 최종 버전 만들 때 마지막으로 튜닝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거 제외한다면 요 할당무는 지난 시간에 봤던 거죠.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원하는 위치 지금 같은 경우는 0,0에 그 다음에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갖는 그 다음에 색상을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은색으로 새로운 네모를 만들어서 그 네모에 대한 숫자를 일종의 일련 번호를 넘버에다가 담고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지금 자 보시면 이니셜라이즈 이 친구는 사실은 인수 하나를 받는 친구였어요. 타임 스탬프라는 걸 받는 친구입니다. 타임 스탬프 뭐 여러분 그 일반 물리 시간에 이거 해봤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현재 시각 그래서 지금 몇 초인데 를 여러분이 판별할 수 있게 해주는 플롯 형식 값 하나를 매번 이니셜라이즈 업데이트 호출할 때마다 인수 자리에 담아서 준다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종의 시계입니다. 그래서 이니셜라이즈 호출 당한 시점의 현재 시각을 스타트 타임에 담아놓고 스타트하는 셈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엄청 커다란 while문 실행하기 전에 뭐 했냐? 지금 몇 시냐? 담아놓고 그 밑에 업데이트를 보시면 여기서는 이제 그 기본적인 데이터 흐름 자
우리 지금 프로그램은 데이터 코드의 조합으로 구성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 파트에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는 결국은 항상 똑같아요. 그때 신경 써야 될 거는 내가 지금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온다.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사용해야 될 매우 중요한 새로운 데이터를 만든다. 예를 들면 사용자로부터 나이를 입력받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체의 나이를 그대로 꺼내올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둘을 뺍니다. 그러면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냐라는 매우 중요한 데이터를 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중요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쩔 때는 동갑이네 반가워요. 어쩔 때는 형님이라고 부르고와 같이 그 새로 만든 데이터를 토대로 다시 프로그램 바깥으로 보통은 이제 프린트 같은 걸 쓰거나 네모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하는 식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일종의 데이터 택배 같은 활동을 한다 보면 돼요. 데이터를 들고 와서 새로운 거 만들고 그 결과를 다른 곳에 담아둡니다. 내보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일종의 콤보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건 그 네모를 등속 운동을 시키는 거예요. 등속 운동을 시키려면 매번 업데이트 할 때마다 네모의 현재 위치에서 조금만 오른쪽, 조금만 아래로 이동시켜야 됩니다.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데이터는 지금 네모가 몇 컴마 몇에 있냐는 거예요.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이 get position이라는 친구 쓸 수 있고 잘은 모르겠지만 x좌표, y좌표를 구할 수 있나 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1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 플러스 1 한 결과를 다시 그 네모의 좌표가 되도록 move 오브젝트로 호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네모의 위치만 바꾸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당연히 네모의 크기, 네모의 색상 등등을 전부 다 변경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이제 set title이라고 적혀 있고 set title은 아마도 이 GUI 창 자체의 제목을 변경할 수 있을 거예요. 창 제목은 기본적으로 글자들이기 때문에 str 형식 값을 담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여기 지금 녹색으로 빛나고 있단 말이에요. 고급 색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얘는 지금 str 리터럴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우리 그 str 리터럴 적는 방법 막 그 따옴표 3개로 스타트 하는 거 있죠. 지난 시간에 소개한 적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서는 지금 따옴표 하고 있긴 한데 앞에다가 F를 붙여놓고 매우 불길한 알파벳을 붙여놓고 스타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얘는 무슨 효과냐? 얘는 일단 쉬운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학하면 학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F하고 학하면 엔터 치면 무려 똑같이 학이라고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일단 앞에다 F를 붙여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중간에 중괄호를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중괄호 안에다가 예를 들면 3 더하기 5와 같은 느낌으로 적어놓고 엔터를 치면 얘는 우리한테 8 한 글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로 스타트하는 str 리터럴은 그 안에 중괄호 표현을 적어두는 게 가능하고 그 중괄호 안에 여러분이 이전에 배운 적 있는 다양한 파이썬 수식들을 적을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덧셈식 적어놓은 겁니다. 계산하면 인트값 8 나오는 거잖아요. 그 인트값 8에 대한 str 형식값 글자들을 만들어서 이 중괄호 표현 자리에 대체를 해서 치환을 해갖고 넣어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계산 결과는 result입니다와 같은 느낌으로 나중에 한다 치고 그 다음에 result에 3을 담아둔 채로 이걸 계산하면 수식 result를 계산한 결과값을 갖고 3 한 글자를 지금 만들어 갖고 그게 들어가 있는 str 형식 값을 최종적으로 뽑아내는 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중괄호 안에다가 요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 밀어 넣어둔 타임스탬프 값 달리 말하면 업데이트 호출당한 현재 시각을 좌항에 두고 우항에는 아까 이니셜라이즈 호출당했을 때의 현재 시각 따라서 while문 시작할 시점의 현재 시각 게임을 시작할 때의 현재 시각을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이 둘을 빼니까 그러면 시각 빼기 시각을 하면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while문 시작한 이래 몇 초가 지났냐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플롯 형식 값을 그대로 글자들로 바꿔서 일단 밀어 넣어두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요 SI 단위죠. S를 초 단위니까 적어놓고 그거 전체를 내 GUI 프로그램에 제목이 되도록 set 타이틀로 호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60분의 1초마다 이 짓을 할 겁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 흐름은
이런 느낌으로 경과된 시간이 1초에 60번 갱신되면서 여러분 마음속으로 1초 셀 수 있잖아요. 실제로 1초마다 위에 있는 제목도 초 단위로 지금 잘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지금 10초 정도 지났을 때 이 네모가 y좌표가 0에서 y좌표 600까지 도달해서 화면에서 사라지는 것까지 목격하시면 적절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일에 몇 초가 지났냐를 잰다거나 그러려면 이제 현재 시각은 우리가 아무 때나 알 수 있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언제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었냐예요. 따라서 그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저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 현재 시각을 기록을 해두는 겁니다. 마치 지금 우리가 이 GUI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 현재 시각을 그때 기록을 해뒀듯이요. 이때 딱 한 번 기록해두고 그러면 나중에 이건 결국은 변수 같은 개념이니까 아까 한 번 담아놨다면 나중에 언제든지 꺼내서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전에 몇 시였지? 를 꺼내와가지고 현재 시각이랑 뺄셈하면 아까 전 일에 몇 초가 지났지와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 단위로 뭔가 동작하는 걸 만들고 싶다라면 예를 들면 내 캐릭터 막 내 우주선이 부서진 다음에 3초 뒤에 리스폰 하도록 만들고 싶다 하면 부서지는 시점에 몇 시인지 기록해두고 그 다음에 지금 3초가 지났나? 안 지났네?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3초가 지났나? 지났네? 그러면 내 우주선 새로 위치 보정해가지고 화면에 다시 출연하게 만들고 뭐 무적 시간 같은 거 부여하고 등등 할 수 있겠죠.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베이직한 예시가 될 것 같고 1번, 2번까지 해보고 갈게요. 1번, 2번은 이제 우리가 지금 네모를 보여주네 등등 주로 출력 위주로 구경을 해봤는데 그 반대에 해당하는 사용자로부터 여기서는 키보드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냐를 확인하는 예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도 다짜고짜 F5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제목에 Escape 키를 누르면 종료해요 라고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키는 대로 여러분 키보드에 있는 ESC 키를 누르면 진짜로 창이 꺼져버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도 종료가 됩니다. 꺽쇠 3개가 다시 튀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단말말을 지금 뱉은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Escape를 눌렀습니다 하고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GUI 창 갖고 노는 동안 어떤 키를 눌렀냐 또는 어떤 키에서 손을 뗐냐를 우리 인터랙티브에다가 출력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엔터키는 return이라고 말하나 봐요. 그다음에 저는 지금 엔터키를 꼭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엔터키에서 손을 떼면 이런 식으로 그 프레임에 엔터키에서 손을 뗀 그 프레임에 그걸 감지를 해서 우리한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 그 스페이스바라든가 아니면 위, 아래, 왼쪽, 오른쪽 화살표 키라든가 등등에 대해서 전부 다 입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원한다면 1, 2, 3, 4, 5 키, F1, 2, 3, 4, 5 그다음에 탭 키, 뭐 캡스락이니 그다음에 쉬프트니 아이고 이거 안 할 거야.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키들을 다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롤 보면 스킬 쓸 때 QWER 쓰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그 우리 전멸 있잖아요. 플래시. 전멸을 D키에다 놓고 씁니까? F에다 놓고 씁니까? 그죠? F가 맞죠? 자, 플래시잖아요. 그죠? 들래시가 아니라 플래시를 F에다 두고 뭐 D에다가는 보통 뭐 점화를 둔다거나 막 그러겠죠. 메타에 따라 다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그때 봤었던 그 QWER 키를 누르시면 얘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하게 동작하도록 해놨어요. Q를 누르면 키 입력 판정 Q키 누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검은색 동그라미가 뜨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Q키에서 손을 떼면 이제 더 이상 검은색 동그라미가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W키는 파란색, E키는 녹색, R키는 빨강색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할 때 지금 사용자가 Q키를 누르고 있다면 그럴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코드를 실행하지 않게끔 분기 흐름을 구성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단순하게 Q키를 눌렀냐 계산했을 때 true, false 값이 나오도록 수식을 간단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스킬을 쓰는 느낌으로 넷게임을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전에 썼던 키보드 입력 받는 방법으로 input이라는 함수가 존재했었잖아요. input이란 친구는 여러분이 Q키, W키 눌렀냐 하나하나 세세하게 우리한테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 친구는 마지막에 엔터키를 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그럼 그 사람이 열심히 키보드 막 치다가 중간에 백스페이스 같은 것도 누를 수 있고 아니면 마우스 클릭해가지고 커서 위치를 바꿔서 중간 내용만 살짝 고칠 수도 있고 등등등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아무튼 간에 마지막 엔터키를 치면 지금 완성돼 있는, 지금 남아있는 이제까지 입력한 글자들은 요겁니다 라고 str 형식값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풋을 가지고는 우리가 예를 들면 스페이스바를 누른 바로 그 프레임에 점프를 시작한다 와 같은 코드를, 그런 실행 흐름을 구성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GUI 모듈에서는 여러분이 단발적인 키 하나하나를 독립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냐 그렇지 않냐를 판별할 수 있게끔 라이브러리가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실 수 있고, 자 여기서 조금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Q키를 누른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W키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과연 요 지금 원래 W키를 누른다면 파란색 동그라미가 떠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Q키를 누르면 검은색 동그라미가 떠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두 키를 다 누르고 있다면 이 동그라미는 검은색일 거냐 파란색일 거냐를 논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Q키 제가 지금 누르고 있고 W키를 또 다시 누르면 현재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여전히 Q키를 눌렀다라고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두 키를 다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제가 Q키에서 손을 떼면 그러면 이제 누르고 있는 키가 W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W키를 눌렀다라고 우리한테 판정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저는 W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Q를 누르면 다시금 Q키 눌렀다라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 프로그램은 현재 Q, W, E, R 이렇게 4개의 키 입력을 중점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은데 Q랑 W 중에 Q키를 더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R키를 누르면 빨강색인데 그 상태에서 E키를 누르면 녹색이 됐고 W키, Q키를 누르면 각각 파란색, 녹색,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색상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QWER이 Q가 가장 우성이고 R이 가장 열성인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 뒤에 우선순위가 잡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한 채로 코드를 구경해 보면, 자 일단 여러분 네모뿐만 아니라 타원도 얼마든지 화면에 보여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크기. 그 다음에 타원의 너비랑 높이가 똑같으면, 그러니까 가로 세로 지름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제 원이 되는 거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색상을 정할 때 0글자짜리 str 리터럴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투명색으로 간주를 해줍니다. 아무튼 그렇고 등등등 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나중에 사용할 escape 키를 종료 키로 바인딩한, 여러분 그 막 게임들 보면 단축키 세팅하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이 원한다면 QWER 말고 딴 거 쓸 수도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이니셜라이즈 할 때 내 게임에 이제 좀 꺼졌으면 좋겠다 키는 escape로 하고, 그 다음에 스킬 키는 QWER 4개로 해두겠어 같이 리스트에 담아놓고 스타트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 프레임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내가 지금 아까 정한 그 창을 꺼버리는 키를 현재 누르고 있냐 여부를 확인할 때 w.keys 해가지고 대괄호 열고 닫고 해서 쓸 수 있어요. 대괄호 수식을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예를 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저 사람이 지금 3키를 누르고 있냐 확인하고 싶다면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예요. A키를 누르고 있냐 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 다음 Shift 키를 누르고 싶냐 하면 Shift까지 하면 안 되고 Shift L까지 적어야 됩니다. 얘는 여러분이 나중에 혹시나 좀 특이한 키를 쓰고 싶다라면 이 예시를 다시 켜고,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백스페이스 키를 내 게임 안에서 쓰고 싶어요. 그럴 때 백스페이스 키를 이 GUI 모듈에서 어떤 느낌으로 지금 명칭을 부르고 있냐를 이 예시를 써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escape 키를 ESC 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 창을 꺼버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도 곧 종료하도록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중단하게 이렇게 두 줄 콤보를 넣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는 지금 반복 흐름 3동 콤보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스킬 0번째 스킬부터 다루기 시작할 거예요. 0번째 스킬은 Q입니다. 그래서 0번째 키 Q키가 나올 것이고 0번째 색상 검은색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Q키를 눌렀냐를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게 맞다면 제목으로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의 색상을 Q키에 적합한 검은색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브레이크 문이라는 걸 실행을 할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 수업에서 직접 다루진 않았는데 그 스킵한 영상에 들어있으니까 지금은 간략하게만 설명한다면 우리 리턴문 적어본 적 있잖아요. 리턴문은 기본적으로 함수 정의 내용물로서만 유효하게 적을 수 있죠. 맨 땅에 리턴하면 어디로 가라는 건데 하고 꺼지라고 할 겁니다. 자, 리턴문 적어 놓을 수 있고 리턴문을 실행한다라는 건 더 이상 그 함수 내용을 실행을 하지 않겠다. 함수 내용을 실행을 중단하겠다라는 의미로 작용하게 돼요. 실행 흐름 관점에서 그런 거죠. 함수 내용물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건 곧 지금 내가 왜 함수 내용물 실행을 하고 자빠져 있었냐 생각하면 어딘가에 있었던 함수 출식을 계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함수 출식 계산을 끝을 내도록 만드는 셈이 돼요. 그 다음에 리턴 같은 경우는 리턴 뒤에다가 예를 들면은 마이너스 1 하면 음수를 리턴한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었잖아요.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 그 함수 출식과 함수 정의 사이의 관계에서 이번 함수 내용물 실행을 야기한 그 함수 출식의 계산 결과값으로 지금 내가 지정한 마이너스 1을 놔두고 나는 턴 종료를 하겠어와 같이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도 추가로 들어간다 보시면 됩니다. 자, 브레이크문도 비슷해요. 브레이크문은 어떤 반복 흐름 구성하는 문장, 내용물로서 여러분이 들여쓰기에서 유효하게 적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while문, 예를 들면 for문 같은 데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일단은 실행 흐름 관점에서는 return문이랑 비슷해요. 이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하겠어 란 얘기가 됩니다. while문의 실행을 중단한다라는 건 while문 다음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겠어라는 의미랑 동치가 돼요. 그리고 얘는 자 문장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랑 관련이 없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따라서 while문의 return 값 그런 개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break문은 그런 return문의 데이터 흐름 관점에서의 의미 같은 것들은 들어있지 않아요. 따라서 break문은 그냥 break까지만 적고 엔터키 치면 완성됩니다. 아무튼 만약에 저 사람이 Q키를 누른 게 맞다면 이렇게 세팅하고 더 이상 이 while문 내용을 실행하지 않겠어 라고 적어둔 셈이에요. 그 말은 뒤에 있는 W키, E키, R키 검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 사람이 Q키를 누른 게 아니라면 이제 요 다음 반복 준비를 하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W키를 갖고 검사하기 시작할 거고 W키를 눌렀다면 E키랑 R키는 검사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게임 같은 경우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현재 Q키를 눌렀다면 W, E, R키는 전혀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Q키가 가장 우성에 해당하는 우세하는 가장 우선적으로 검사하는 키다라고 지금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도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 예를 들면 지금 방향키 입력됐잖아요. 동생이랑 같이 나는 WASD로 움직이고 동생은 위아래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2인용 게임을 만든다고 상정을 하면 여러분이 뒤에서 파이썬 코드 이렇게 쳐두는 거예요. 내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다면 내 동생이 방향 키를 누르고 있어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딴 식으로 코드를 짜두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1P가 치트를 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동생은 뭣도 모른 채 패배하고 이제 편의점으로 심부름을 나 대신 갔다 온다든가 하는 벌칙을 수행을 하게 될 거예요. 등등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내가 저 W.keys 어쩌고 저쩌고 요 수식 계산을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 그리고 언제는 하고 언제는 안 하게 만들 것이냐 적어놓은 거에 의존한다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자 당연스럽게도 여러분 그 막 롤에도 막 스마트 키 같은 거 있잖아요. Shift Q 할 때랑 뭐 컨트롤 Q 할 때랑 뭐 스킬 찍을 때 막 그렇게 단축키 2개 이상 키를 눌러갖고 적용할 수도 있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이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이건 저만 할게요. Q키도 눌렀고 그다음에 Shift L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Shift 키 누른 채로 Q키를 눌렀냐를 검사한다든가 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전에 본 적 있는 AND 연산자, OR 연산자 같은 걸 써서 복잡한 수식을 구성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튼 저거는 true 또는 false가 잘 나오는 수식이에요. 그래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뭐 else 부분 막 이런 거 설명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 쿨하게 스킵할게요. 여러분 궁금하다면 요거 내용 구경해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스킵한 내용 구경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요 정도로 해둘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키보드로 딸깍하는 게임이 아니라 마우스로 딸깍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면 요 2번째 예시에서 설명하는 걸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다짜고짜 실행하면
화면 한가운데에 파란색 네모가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움직이면 이런 느낌으로 검은색 네모가 제 마우스 포인터를 따라가는 느낌으로 살짝 천천히 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간에 1초에 60번 마우스 포인터 위치로 검은색 네모를 이동시키도록 지금 코드를 짜놨다 보시면 돼요.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마우스 포인터도 이동할 수 있고 원한다면 마우스 버튼도 누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지금 오른손잡이 세팅인데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이렇게 1번 버튼을 누르고 있습니다. 좌표한 다음에 XY 좌표. 얘는 아마도 마우스 포인터의 화면상의 좌표를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왼쪽 윗부분이 0,0 언저리가 되는 거고 오른쪽 아래가 800,600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좌클릭은 1번 버튼으로 간주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마우스 휠 클릭을 하면 그게 2번 버튼, 우클릭을 하면 3번 버튼을 누른 걸로 판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게임용 마우스 하면 막 버튼 막 15개씩 달려있고 막 그렇잖아요. 내 마우스의 어떤 버튼을 이 GUI 모듈에서 몇 번 버튼으로 치고 있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 이 예시를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해요. 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냐에 따라서 숫자가 좀 다를 수 있어요. 아무튼 간에 내 마우스 이 버튼을 이 동네에서는 몇 번 버튼으로 치고 있냐 요 로그 뜨는 걸 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우스 버튼은 기본적으로 마치 키보드처럼 결국은 언제 눌렀냐, 언제 마우스 버튼에서 손을 뗐냐 그 두 가지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친구고 여러분 따라서 매번 매 프레임마다 어떤 마우스 버튼 1번 마우스 버튼을 지금 누르고 있냐 true, false 값을 뱉어낼 수 있게끔 그렇게 수식을 적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조금 중요한 게 자, 지금 이제 드디어 뭔가를 두 개를 동시에 보여주는 파란 네모랑 검은 네모를 보여주는 예시가 등장을 했어요. 자, 마우스 포인터 열심히 따라가잖아요. 예를 들면 자, 이 마우스 포인터가 파란 네모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이 검은 네모는 어떻게 보일 거냐를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접근하면 이렇게 파란색이라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은 새까맣죠? 오른쪽으로 가면 이런 느낌으로 파란 네모 뒤에 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네모, 일단 파란 네모랑 검은 네모는 둘이 비교를 했을 때 검은 네모가 더 멀리 있는 걸로 지금 판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란 네모가 더 앞에 있는 것 같아요.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일단 2D 게임이니까 G좌표 개념은 없기는 하지만 아무튼 이 예시는 현재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걸 토대로 한번 코드를 구경을 해본다면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는 그래서 new rectangle를 두 번 호출한 거예요. 아까 본 대로 하나는 검은 네모, 하나는 파란 네모. 검은 네모는 16 곱하기 16이고 어차피 위치는 매 프레임마다 바꿀 거니까 일단 0,0로 해뒀습니다. 파란 네모는 화면 한가운데 100 곱하기 100 사이즈를 갖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자 지금 보시면 new rectangle를 검은색 만드는 걸 먼저 한 다음에 그 뒤에 파란색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저만 해볼게요. 만약에 이거 서순을 순서로 바꾼다고 치면 자 파란색 네모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검은색 네모를 만들도록 코드를 짜놨었다면 이제는 마우스 갖다 댔을 때 검은 네모가 파란 네모보다 가까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UI 모듈은 GUI 라이브러리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장애물 하나만 띡 튀어나오고 그거 점프하면 스테이지 클리어 하지 않을 거잖아요. 엄청 많은 것들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엄청 많은 것들을 만들어 둘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나중에 만든 애가 우리한테 더 가까이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엄청 뒤에 있는 태양.jpg 같은 것들을 뒤에다 깔아두고 그 앞에다가 산, 그 앞에다가 이제 냇물, 나무,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다가 뭐 장애물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릭터 해갖고 뉴 해가지고 만들면 약간 액자 같은 느낌으로 해가 햇님이 맨 뒤에 있고 산이 바로 그 앞에 있고 그 앞에 나무들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무튼 간에 늘어서 있고 그리고 그런 배경 앞에 실제 게임에 영향을 줄 만한 장애물이나 캐릭터들이 보이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구조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저는 원복을 해둘게요. 그래서 타임 스탬프 보시면 아까 봤던 그 이스케이프 눌렀다면 창을 꺼버린다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를 알고 싶다라면 이렇게 W 점 하면 나오는 마우스 언더스코어하고 포지션하고 XY 해서 두 개의 이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름에 각각 인트 값 하나가 들어있듯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이번 프레임, 이번 업데이트 할 때 마우스가 몇 컴마 몇에 있었냐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W.keys랑 비슷한 느낌으로 W.mouse buttons 해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얘는 지금 리스트 하나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방금 전 keys 할 때는 대괄호 열고 닫고 한 다음에 대괄호 안에다가 str 형식 값이 나올 만한 수식을 적었었어요. 여기는 그렇지 않고 여기는 우리가 이전에 봤었던 그 인트 값 하나 인덱스 값으로서 밀어놓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째 마우스 버튼 이 현재 눌렸냐 안 눌려 있냐 true false 값을 여러분이 얼마든지 요 w.mouse buttons 한 다음에 리스트 하나 꺼내와서 거기에 idx 번째 칸을 액세스를 하시면 됩니다.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 다음에 보통은 좌클릭이 보통 오른손잡이 세팅일 거니까 좌클릭이 1번, 그 다음에 휠 버튼 클릭이 2번, 그 다음에 우클릭이 3번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등등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집에 있는 마우스 버튼 15개 있다고 그거를 활용하는 게임을 만들어서 저한테 제출을 하시면 제 마우스에는 버튼이 3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의 게임을 플레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 2, 3번 버튼 쓴다라 생각하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이제 마우스를 써서 조작하는 게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지금 마우스 좌클릭을 했다면 그 다음에 마우스 포인터 좌표가 어디에 있다면 그러면 저 관역을 맞춘 걸로 친다. 저 관역의 위치를 화면 바깥으로 내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스코어 값을 예를 들면 100만큼 증가시켜서 다시 담는다. 와 같이 하면 뭐 그럴싸한 사격 게임을 만든다든가 하는 게 가능하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연출해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몇몇 게임들 같은 경우는 마우스는 손 대지 않고 양손 다 키보드에 올려놓고 진행하는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이 정도까지 설명드리면 이제 어느 정도 상상을 해볼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해두고 이제 뒤에 있는 좀 더 복잡한 예시들은 금요일 내일 수업 때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 때나 우리 프로젝트랑 관련한 내용을 적어둘 수 있게끔 지금 16주차 자리에다가 저널을 그다음에 마감은 뭐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저장을 해둘게요. 그래서 자 16주차 자리에 이런 느낌으로 프로젝트 진행용 저널 해서 마련해 놨어요. 여기다가는 여러분 자유롭게 아무거나 내셔도 됩니다. 나중에 최종 버전 내는 곳은 따로 16주차 자리에 또 다시 만들어 둘게요. 그건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뭐 예를 들면 집에서 혼자서 게임 하다가 나 이거 게임 이번엔 만들고 싶은데 괜찮을까 같은 것들 아이디어 떠오른 게 있으면 일단 여기다 적어두고 제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하고 내일 또 제출하면 그 두 가지 버전이 다 여기에 남아있게 돼요. LMS 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친구 거는 기본적으로 안 보이게 세팅해 놨으니까 여러분이 올려두시면 미래의 여러분이랑 미래의 제가 같이 그걸 펼쳐놓고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아예 안 쓰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자유롭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0번, 1번, 2번을 구경해 놓고 왔어요. 0번, 1번, 2번에서 확인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분이 그런 네모 동그라미 보여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용자로부터 키보드 입력 내지는 마우스 입력 같은 경우는 마우스 포인터의 위치 2D 좌표랑 그다음에 마우스 각각 버튼을 지금 프레임에 누르고 있었냐 그렇지 않냐 각각 불 형식 값 true 또는 false를 선택적으로 데이터로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지난 프레임,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사용자가 A키를 누르고 있었냐 엔터키를 눌렀냐 같은 것들을 GUI 모듈이 알아서 뒤에서 검사를 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편하게 대괄호 수식만 적으면 편하게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마련해 놨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게임 같은 데서 뭐 스페이스바 누르면 바로 점프를 하게 만든다든가 와 같은 것들을 연출을 할 수가 있게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조금 부연에 해당하는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3번부터 구경을 하고 이게 아마도 대충 1시간 컷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둔 다음에 주제 여러분 협의할 수 있고 아니면 과제 넘버 3를 오늘 하고
퇴근을 하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지금 이미 낸 친구들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몇 명이 냈을까? 이제 과제 넘버 2를 어느 정도 해둔 친구들은 대충 잘 만들어놨다, 잘 꼼꼼하게 만들어놨다 하는 친구들은 무려 우리 약 2%의 친구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누군지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과제 넘버 2에서 꼼꼼하게 잘 해놨다 하는 친구들은 바로 제출 가능 띄울 수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빠른 제출을 하기 위해 능력치는 하나만 100으로 몰빵하고 이품은 두어 개 적어갖고 제출 가능 과제 넘버 2에서 띄운 친구들은 이번에는 고지고대로 바로 제출 가능이 뜨지 않을 겁니다. 아무튼 천천히 진행하면 얼마든지 주파하실 수 있으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번 예시입니다. 3번 예시는 역시나 다짜고짜 일단 실행을 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많아졌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별도로 글자로 무슨 키 누르면 무슨 효과가 일어나나를 설명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Q키를 누르고 있는 동안 네모랑 동그라미의 너비, 지금 각각 정사각형 그 다음에 원이기 때문에 높이도 동일한 비율로 커지고 작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너비가 얼마고, 그 다음에 얘 자체의 목적은 이런 네모나 동그라미의 테두리를 여러분이 지정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W키를 누르면 각각 네모 동그라미의 테두리를 키우거나 그 다음에 줄이거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테두리 기능은 그 파이썬 기본 기능이긴 한데, 지금 보시면 뭔가 막 찌끄러기 같은 게, 잔상 같은 게 지금 남고 있는 걸 여러분 목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테두리 기능은 일단은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파이썬 기본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GUI 라이브러리 있기 때문에 탑재는 해놨는데 그렇게까지 깔끔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두리를 막 실시간으로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진행하지는 마시고 그냥 간단한 용도로만, 간단한 뭐 텍스트 박스 같은 거 아니면 뭐 에너지 바 같은 거 간단히 표현할 때 그런 용도로 써주시면 일단은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네모랑 동그라미 색깔, 뭐 빨간색, 녹색 등등 여러분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듯이 이 테두리 자체의 색상이랑 그 내용물을 채우기 위한 색상 두 가지를 하나의 네모, 하나의 동그라미에 대해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고, 자, 쟤네도 결국은 어떤 네모에 대한, 어떤 동그라미에 대한 데이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예를 들면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호출할 수 있고, 이 리사이즈 오브젝트를 통해서 네모의 너비, 높이 내지는 보시면 네모의 너비랑 높이, 그 다음에 네모의 경계선, 그 테두리의 두께를 같이 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해 놨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없고 이전 예시에 있는 그 네모의 색상이라든가 등등 할 때도 테두리 색깔을 따로 변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쓰실 분들은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얘는 조금 비추해요. 있긴 한데 저걸 쓰느니, 자, 그 다음 4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4번 예시를 보시면 그림 다루는 방법 속에 순한 맛 해가지고 나온 걸 볼 수 있어요. 얘도 역시나 다짜고짜 F5 눌러서 실행해 보시면 눌러보세요 하고 대충 250 픽셀 정도 되는 조그만 창 하나가 보이고 탐스러운 빨간 버튼이 지금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마우스 버튼 눌러서 클릭을 해 보실 수 있어요. 누르시면 이런 느낌으로 눌렀네요 하고 제목이 바뀌고 그림도 눌린 버튼 그림으로 바뀌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뭔가 지금 되게 CG 같고 막 그렇잖아요. 이 그림 자체는, 이 빨간색 버튼 자체는 제가 공대생의 포토샵이라고 부를 수 있는 파워포인트를 써서 그 막 3D 효과 그거를 적용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그림 파일을 지금 제가 요 GUI 튜토리얼 여러 가지 .py 파일이 있는 거랑 같은 폴더에 지금 .png 파일 두 개를 미리 담아 놓고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한 셈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시면 정말로 탐스럽게 생긴 붉은 원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눌림 버튼 그림 역시나 그럴싸하게 지금 그려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막 뭐 색상 지정하고 그런 게 귀찮다라면 뭐 예를 들면 고양이 사진이라든가 찍어갖고
그거를 내 GUI 프로그램 위에다가 띄워서 보여주는 게 가능합니다. 걔네들은 이제 new rectangle, new oval 같은 게 아니라 new image라고 말해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그림을, 원하는 파일에 담겨 있는 그림을 들고 와서 띄우는 게 가능합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림을 띄울 수 있고 그 그림 자체의 크기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면상에 보기에는 그림이 확대가 축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기는 한데 그림 파일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본 사이즈 그대로 쓰는 걸 전제를 하고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나중에 어떤 이미지의 원래는 그냥 동그란 그림 파일을 보여주다가 눌린 그림 파일로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고 싶다 할 때 마치 리컬러 오브젝트 등등 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set image라는 친구를 써서 접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비슷한 느낌으로 아무튼 .png 파일, .jpg 파일, .bmp 파일 그런 것들 엔간한 건 다 알아먹을 거예요. 그렇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png 파일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png 파일은 투명 색상을 지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동그란 그림이라 하더라도 동그라미가 있는 그림이라 하더라도 그림 파일 자체는 네모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그라미 말고 다른 영역을 투명색으로 해놓지 않으면 되게 막 옛날 GUI 같은 느낌으로 좀 지저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명 색상 지원하는 JPG는 지원 안 하니까 PNG를 써서 해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아무튼 그런 그림 파일을 내가 지금 코드 적고 있는 .py 파일이랑 같은 폴더에 넣어두기만 한다면 알아서 잘 인식할 겁니다. 큰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순한 맛이고 아무 그림이나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쓴다면 요거는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살짝 맛보기로 보여드린 적 있는 예시일 것 같은데 5번 예시를 보시면 얘가 이제 그때 보여드렸던 100개의 별을 서로 다른 속도 그다음에 서로 다른 회전 속도에 따라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친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프로젝트로 볼 때는 좀 끊기는 것 같아 보이는데 저 TV도 비슷한 느낌이고 아마 여러분 직접 내 컴퓨터, 내 노트북에서 실행했을 때는 훨씬 더 깔끔하게 별들이 굴러 내려가는 걸 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그렇고 자 그래서 이 친구 보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그림 파일을 제가 8장을 준비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검은색 별 각도가 0도인 별, 그 다음에 약간 왼쪽으로 왼쪽으로 기울인 것 같은 느낌의 서로 다른 별 그림 8장을 준비를 해서 예를 들면 어떤 친구는 매 3프레임마다 다음 그림을 보여주기 시작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세팅하고 어떤 친구는 매번 2프레임마다 다른 그림으로 보여준다와 같이 지정을 해 둠으로써 지금 각각의 별들이 서로 다른 회전 속도를 갖고 우리 눈에 연출되도록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아주 맹렬하게 도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세워라 내워라 하고 지금 열심히 천천히 내려가고 있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GUI 모듈은 각도 개념을 지원하지는 않기 때문에 오로지 정방향으로 XY 좌표를 지정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림 파일을 적극적으로 써서 미리 여러 장을 준비를 해서 그때 필요할 때마다 갈아 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애니메이션을 연출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는 지금 총 100개의 별들을 화면에 표현하기 위한 100개의 데이터 덩어리들이 있다 보시면 돼요. 우리 지금 과제 넘버3에서 100명이 싸우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 100명 각각은 각각에 대한 캐릭터 정보는 지금 각각의 리스트로 0번째 칸의 이름, 1번부터 6번째 칸에는 지금 6가지 능력치와 같이 서로 다른 리스트에 한 명의 캐릭터 각각을 표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데이터들을 우리가 미리 정해둔 순서대로 각각의 인덱스 자리, 각각의 칸에 담아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도 그런 방법을 지금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림 파일 이름들도 역시나 리스트 안에 담아두고 그럼 이제 0번째 파일 이름, 1번째 파일 이름 인덱스 개념을 쓸 수 있겠죠. 그 밑에는 지금 보시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그 100칸짜리 리스트에다가 각각의 칸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0번째 칸에는 그 이미지 자체의 일련 번호, 숫자, 그 다음에 그 바로 뒤에는 현재 보여주고 있는 그림 파일 이름,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제 X좌표, Y좌표, 소위 변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뒤에는 XY 속도, 그 뒤에 있는 숫자 두 개는 이게 그 회전과 관련한 지금이 몇 번째 프레임이고 몇 프레임째 다음 그림으로 바꿀 거냐와 같은 정보들을 각각의 별들에 대해 별개의 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해두고 적당히 주사위 굴려가면서 준비를 해두고 여기서는 지금 포문을 써서 각각의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들고 와서 그러면 화면에 있는 화면 위에 보이고 있는 각각의 별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금 애니메이션 처리를 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까먹을 것 같아서 여기에 0번째 칸에 뭐 들어있었고 등등을 지금 적어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적어놓은 자 여러분만의 게임 만들 때는 여러분이 직접 내 게임 안에는 장애물이 최대 30개가 있을 수 있어. 각각의 장애물들은 서로 이런 데이터를 서로 다르게 세팅할 수 있어야 돼. 와 같은 상황에서 리스트 하나 일단 도입해두고 그러면 그 장애물의 X좌표는 3번째에 넣어야지. 등등과 같이 미리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인덱스 몇 번째 자리를 무슨 값 담는 용도로 쓸 거냐 마음속으로 정해두고 필요하다면 이렇게 영어나 한국말 섞어가지고 적어둔 다음에 이 내용을 토대로 아래에다가 열심히 대괄호 수식을 적어가면서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등속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매 프레임마다 각각 별들에 대해서 지정해둔 속도값을 각각 별들의 변위 값에다가 더하면 됩니다. 그 다음 최종적으로 화면도 갱신을 해야 되니까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해서 새로운 변위 값이 이 별 그림의 위치가 되도록 진행하는 코드가 밑에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예를 들면 이 if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의 if 부분 같은 경우는 그 별 100개 중에 화면 밖으로 삐져나온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를 잽싸게 채서 다시 화면 꼭대기로 지금 올려놓는 작업을 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별 100개를 재활용해 가면서 화면 위에 동시에 100개의 별이 항상 보일 수 있게끔 열심히 처리를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아무리 열심히 뭐 하루 이틀 실행한다고 해서 막 렉 걸려서 느려진다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별은 오로지 이니셜라이즈 할 때 처음 만들어 놓은 100개를 계속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 예시를 복붙을 해서 들고 가시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나는 지금 내 게임 안에서 뭔가를 여러 개를 쓰고 싶다. 플러스 그 여러 개들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세팅을 해두고 내가 쓰고 싶다라면 그때 여러분도 저랑 비슷한 느낌으로 우리 과제에서랑 비슷한 느낌으로 그 각각에 대해서 리스트를 써서 여러 값들을 하나의 세트로 구성하고 싶을 때 0번째 자리에 뭐 넣고 1번째 자리에 뭐 넣을 거냐를 먼저 정해놓고 여러분만의 목표에 맞는 여러분만의 리스트들을 만들어서 때려 넣어둔 다음에 하나씩 꺼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만약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하시면 같이 생각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조금 복잡한 게임 만들어 보고 싶었다라면 저랑 같이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꺼져. 한 다음에 자 6번 예시를 한번 봅시다. 6번 예시는 일단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뭔가 단축키가 엄청 많이 생겼어요. 크기, 키우기, 줄이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Q를 누르면 이전 예시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모랑 동그라미가 늘었다 줄었다 해요. Q랑 A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를 네모 위에다 갖다 대면 보여드릴게요. 네모 위에다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제목에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 같은 느낌으로 판정이 뜨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제 네모 안 밟음, 동그라미 밟음이라고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크기를 조금 키워서 보면 자 이제는 지금 화면상에 어떤 영역은 네모가 있고 어떤 영역은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은 네모도 걸쳐있고 동그라미도 걸쳐있는 그런 영역이 현재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세팅 같은 경우는 그런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화면 앞에 보이는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렇게 겹쳐 있을 때 동그라미를 밟은 걸로 치지 않고 네모를 밟은 걸로 치도록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일단은 지금 다른 단축키를 먼저 구경해 보면 뭐 테두리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고, 여러분이 원한다면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위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고 있는데 여기서 X키를 누르면 동그라미를 일시적으로 화면에서 없는 셈 칠 수 있어요. 화면에서 가리는 게 가능합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는 동그라미가 화면에 안 보이니까 그 밑에 깔려 있었던 네모를 누른 걸로 판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X키에서 손을 떼면 다시 동그라미가 복귀될 거고, 이제 동그라미를 누른 걸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네모도 독립적으로 여러분이 보인다든가 가린다든가를 하는 게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 다음에 자, 요거 요전 어제 예시에서 구경해 봤던 건데, 이런 식으로 지금 왜 동그라미가 앞에 있는 걸로 보이냐는 이 GUI 모듈에선 기본적으로 나중에 만든 거, 지금 new rectangle이랑 new oval 호출했을 텐데 그 둘 중에 new oval을 나중에 호출했기 때문에 걔가 지금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만약에 항상 네모가 앞에 오게 만들고 싶다라면 그 함수 호출 시 계산 순서를 바꾸면 됩니다. 할당문 두 개를 위치를 바꿔주면 돼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일시적으로 어쩔 때는 네모가 맨 앞에 오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쩔 때 이후에는 동그라미가 앞에 오게 만들고 싶다라면 걔도 별도의 함수가 지금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축키 상으로는 C키를 누르면 네모를 화면 가장 앞으로 오도록, 나한테 가장 가까이 오도록 당기는 게 가능합니다. 올리고 내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V키를 누르면 이제 네모를 가장 뒤로, 맨 뒤로 보낸다든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new해서 만든 순서랑 관련 없이 여러분이 자유롭게 누구를 맨 앞에 띄울 것이냐, 누구를 맨 뒤로 보낼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코드 보시면, 자, 지금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건 이거예요.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는 그 좌표, X좌표, Y좌표 자리에 지금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다른 뭔가가 있냐를 여러분이 파악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총 쏴서 관역 맞추는 게임 만든다 칩시다. 그러면 사용자가 이제 클릭을 했어요. 클릭한 프레임에 마우스 포인터 XY 좌표를 구하고 그 XY 좌표에 걸쳐 있는 다른 네모라든가 동그라미가 있나를 검사를 하게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 목표를 좀 더 쉽게 달성하기 위한 함수가 마련되어 있고, 그게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을 가보시면 어딨냐 여기에요. 그래서 W 점 하면 나오는 get top object at 이라는 적나라한 이름의 함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호출할 수 있어요. 이 친구는 XY 좌표를 밀어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좌표에 걸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애가 누구인지를 우리한테 알려줘요. 그 다음에 그런 애가 없다라면 이제 특별한 NON이 none이라는 친구를 리턴하도록 일단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가 분기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렇게 지금 마우스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는 데에 있는 가장 위에 있는 친구 번호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번호가 그 네모의 번호랑 같냐 또는 동그라미의 번호랑 같냐와 같은 분기 흐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말 그대로 네모랑 동그라미가 둘 다 있다면 가까이 있는 친구 번호가 튀어나올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간단하게 분기 흐름을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봤던 그 네모 밟음, 동그라미 안 밟음 판정하고 그 밟은 친구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꾸고 하는 코드가 여기 지금 필요에 따라서 여기저기 숨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아니면 네모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면 아무것도 안 밟았다는 게 맞으니까 둘 다 회색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저만 해볼게요. 지금 밑에 보시면 요렇게 str 리터럴로 만들어 놓은 코드 덩어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저만 풀어갖고 실행을 해볼게요. 이 친구는 다시 주석 처리를 해주고, 자, 여러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위에 원래 적혀 있었던 코드 덩어리 대신에 밑에 있는 코드 덩어리를 대신 해동을 해서 실행하면 이제는 이 친구는 아까랑 비슷한 느낌으로 네모가 있는 곳 누르면 네모 밟음이라고 나와요. 동그라미 있는 곳 누르면 동그라미 밟음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둘이 겹쳐있는 영역에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대면
둘 다 밟은 걸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느낌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좌표에 가장 앞에 보이는 친구 한 명이 누구냐 또는 그런 애가 없냐를 물어볼 수가 있고 아예 마치 그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관통 데미지 같은 느낌이죠. 궁극기 같은 걸 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좌표 밑에 깔려있는 모든 애들을 내가 다 보고 싶다와 같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별도의 함수가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거를 적용한 거예요. 지금 마우스 포인터 밑에 있는 모든 애들 누구누구 있냐 다 끌어온 다음에 그 밑에 네모가 있으면 네모를 검은색으로 동그라미가 있으면 동그라미를 검은색으로와 같은 코드를 실행한 겁니다. 지금은 둘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까만색으로 색칠했고 판정도 둘 다 밟은 걸로 지금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관통 데미지를 주고 싶다면 get 탑 오브젝트가 아니라 가장 먼저 총알에 맞는 친구가 아니라 지금 이 좌표에 밑에 깔려있는 모든 애들을 다 가져오겠다와 같은 느낌으로 get all object을 호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호출하면 나한테 리스트를 하나를 줄 거예요. 그 리스트 안에는 지금 이 좌표 XY 좌표 밑에 깔려있는 애들의 숫자가 튀어나옵니다. 만약에 그 리스트가 0칸짜리다. 그러면 지금 마우스 포인터 밑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헛발을 쏜 겁니다. 그리고 네모 숫자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고 동그라미에 대한 숫자 하나 튀어나올 수도 있고 둘 다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2칸짜리 리스트가 나오는 셈이에요. 그래서 우리 살짝 구경해 봤었던 그 인 연산자를 써서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자리에 지금 네모에 해당하는 숫자가 들어있냐 또는 그렇지 않냐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숫자가 있냐 그렇지 않냐 두 개의 이 부분을 써서 각각에 대해서 판정을 독립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거를 히트 테스트, 적중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게임 동네에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특히나 마우스를 써서 진행하는 게임을 만들고 싶다라면 이 두 함수 중에 본인이 지금 희망하는 하나를 골라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키보드 쓸 거다 그러면은 이 두 친구는 사실은 그렇게 큰 쓸모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두 네모가 서로 겹치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천천히 눌러서 장애물을 부딪힌 상황이에요. 그럴 때 라이프를 1 까도록 만들고 싶어요. 와 같은 상황이라면 그 장애물에 해당하는 위치랑 위치 크기랑 내 캐릭터에 해당하는 위치 크기를 가지고 true 또는 false 값을 내가 뱉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프레임에 내 캐릭터는 장애물에 부딪혔냐 그렇지 않냐 true, false가 튀어나오는 조건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여러분 미적 시간에 배웠던 그 열심히 2D 좌표계 같은 걸 써봤잖아요. 미적원 같은 데서. 그런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적절한 수학식을 펼쳐내시면 그럭저럭 괜찮은 판정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그러합니다. 그래서 자 마우스를 쓴다면 이 히트 테스트인가 뭔가 하는 걸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 친구는 일단은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다 하더라도 동그라미 영역을 눌렀냐 아니면 동그라미 바깥을 눌렀냐를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얘는 그거 하면 되죠. 막 피타고라스 막 그런 거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써서 동그라미 안쪽 영역에 있냐 바깥쪽 영역에 있냐를 여러분이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게 만들어 놨으니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뒤에 있는 친구는 약간 베타 버전에 해당하는 기능들 소개가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audio.py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wave, WAV 파일을 재생하는 방법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눌러보세요라고 적혀 있고 그래서 누르면 이런 느낌으로 미리 준비해 놓은 WAV 파일을 재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프레임에 이런 느낌으로 재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예시 같은 경우는 제가 꾹 누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약간 돌림 노래 같은 느낌으로 연속 재생하는 기능까지 일단은 넣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그림만큼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wav 파일을 미리 만들어서 준비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같은 폴더에 밀어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이제 w 하면 튀어나오는 어딨냐
플레이 사운드라는 함수를 마련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윈도우에서는 확실히 잘 동작하거든요. 근데 맥에서는 잘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리눅스는 테스트 해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요. 아무튼 간에 맥 쓰는 친구들 혹시나 음원 재생을 하고 싶다. 예를 들면 소위 브금이라고 있잖아요. 그런 걸 뒤에다 깔고 싶다. 근데 잘 안 된다라면 저한테 요청하시면 한번 디버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쓰는 친구들은 그냥 플레이 사운드 그냥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는 한데 뭐 우리 매주 공창컴 수업 올 때마다 막 부금 재생하고 막 흥겹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소리 재생하고 하는 건 그냥 만약에 본인이 진짜로 희망한다라면 한번 시도를 해보시고 그렇게 성능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옆에다가 웹브라우저 켜고 유튜브 켠 다음에 좋아하는 노래 노동요 같은 거 틀어놓고 옆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걸 일단은 적극 권장을 드릴게요. 아무튼 이제 시각적인 표현뿐만 아니라 공감각적 표현도 할 수 있도록 음원 재생 기능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예시는 8번 예시는 얘도 다짜고짜 일단 실행해 보시면 선택한 픽셀 수 0개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뭘 하는 친구냐? 자, 여긴 지금 새하얀 그림 한 장을 지금 넣어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투명한 그림 한 장을 지금 마련을 해뒀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우스 포인터 갖다 대고 클릭을 해둔 상태로 마우스 버튼을 누르고 있는 상태로 마우스 포인터를 왔다 갔다 하면 내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댔었던 그 픽셀만 그 점 하나만 파란색으로 색칠을 하도록 마련해 놨어요. 그 다음에 선택할 픽셀 수가 제가 열심히 돌리다 보면 1초에 최대 60픽셀만큼이 파란색으로 색칠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제 기억이 맞다면 얘가 지금 그림 크기가 얼마 안 되냐? 320 곱하기 320 픽셀이에요. 따라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곱하면 32 곱하기 32 1024죠. 거기다 0 두 개 하면 102,400 픽셀짜리 지금 그림을 올려놓고 거기에 있는 각각의 픽셀들을 파란색으로 색칠할 수 있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예시를 일단 마련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파일 준비해 놓고 그거를 여러 장을 준비해서 선택적으로 보여주는 게 가능하고 그러지 않고 엄청 작은 그림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어떤 그림에 예를 들면 0,0 픽셀의 색깔을 다른 색으로 바꾼다와 같은 느낌으로 픽셀 단위로 조작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얘도 역시나 베타 테스트 같은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고 뭐 쓰고 싶으시면 쓰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내 얼굴 같은 거 이제 .jpg에서 올려두고 계속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뭔가 힘들어하는 고달픈 삶에 지금 찌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파이썬 코드를 쳐서 랜덤한 위치에 붉은색 멍을 씌워서 보여준다라든가 그런 효과를 내고 싶다라면 이 방법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추천 사항은 그냥 멍든 그림, 멍든 내 캐릭터, 멍이 2번 든 내 캐릭터 같은 식으로 그림 파일 여러 장을 준비하고 바꿔치기를 하는 게 성능 측면에서도 훨씬 빠르고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게 잘 보일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이 희망한다면 간단한 몇 픽셀짜리 변화를 줄 때 이 친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파란색을 칠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색상 자유롭게 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et 픽셀 컬러 그 다음에 set 픽셀 컬러 이런 느낌으로 준비되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일단 여러분이 우리 공창컴 후반부 기간 동안 약 한 달 동안 간단한 게임 만들기 위해 도입해서 쓸 수 있을 법한 이런저런 기능들에 대한 소개가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지금 예를 들면 나는 지금 내 게임에 이런 거 추가하고 싶은데 혹시 이게 지금 GUI 모듈에 들어있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싶은 친구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하다. 일단 여러분 게임 만들 거죠, 그렇죠? GUI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막 뭐라 그래야 될까? 엑셀이라든가 파워포인트 이런 거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한 게임 위주로 네모 같은 거 몇 개 띄워놓고 마우스 클릭한다든가 키보드 스페이스바 눌러서 점프한다든가 와 같은 간단한 게임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한 달 안에 미적 시험 공부 끝난 다음에 완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제 수업 시간에 우리 프로젝트 안내문 소개했었죠. 과제 넘버3도 소개했었고 그래서 그거 두 개랑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개인별로
궁금한 게 있으면 도와드리는 시간을 오늘 여유 시간에 살짝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